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도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네, 군문이작전 6부 순서 맡고 있는 육부장입니다. 예.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화요일 아침 7월 22일 10시를 막 찍고 있는데요. 예. 자, 반갑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하면서 시작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예, 9988. 예. 자, 약속하는 우리 방의 인사죠. 예, 99세까지 99세까지 88하면 좋은데 네, 그런 생각이 또 드는군요. 예. 돈 없이 팔팔하기만 하면 뭐하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자, 우리가 어쨌든 뭐 노후든, 네, 뭐 미래든, 네, 뭘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뭔가 좀 도모를 하겠다고 지금 있는 것인데요. 예. 자, 오늘도 힘차게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진행하는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 자, 육부장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나가시지만 말고 붙어 계세요, 여러분. 네. 붙어 계시면 복 받습니다. 예. 어딜 가세요? 뭐 지금 점심 드시러 벌써 가시는 것도 아닐 거고. 네. 조금 붙어 계시다 가십시오. 예. 조금 계셔도 됩니다. 예. 자,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보겠는데요. 이제 좀 자료 화면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네, 그리고 네, 지금부터 부담 없이 꼭 부담 없이라고 써야 돼. 부담 없이 질문 주세요. 질문은 주셔야 이따가 11시에 제가 제 내용 끝나고 나서 다시 설명드리고 이렇게 갈 테니까요.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가보죠. 제가 오늘 수익 플러스 시간에 말씀드리기 전에 어저께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아침에 수익 플러스 시간에 말씀드렸던 주제들 찬란했습니다. 어저께 폴더블하고 XR 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우리가 만났던 24시간 전에 아침 10시에는 이렇게 강하진 않았거든요. 예,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인도에서도 폴더블 폰 예약 판매가 아주 호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파이넴텍, 덕산 네오록스, KH파텍은 어제 제가 분명히 기억나는데 끝날 때 제가 어저께 했던 방송 끝날 때까지 보합이었어요. 보합에서 그냥 마이너스 약간 났다가 보합됐다. 근데 막판에 세경하이테크 상치면서 장중 9% 10%까지 올라갔었죠. 예. 오늘은 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좀 나타내고 있고요. 자, 두 번 접는 폰 이제 연내 나온다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오늘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갤럭시 Z7 폴더블 폰, 플립폰에 대한 사전 판매가 굉장히 흥행이다. 근데 보통 플립이 더 인기인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폴더블 옆으로 피는 거죠. 이것들이 더 인기다라고 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와, 되게 얇게 나왔다. 이번에 중국 업체 어디가 자기네가 제일 얇다 그래갖고 비비다가 결국 측정해가지고 발렸죠. 삼성폰이 여전히 현존하는 폴더블 중에서도 가장 얇은 폰으로 아마 인정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에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 관련해서 강한 흐름들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저께 지금 이제 관련해서 보면은 폴더블 쪽에 이제 지금 핵심으로 파이넴텍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묶였는데 이 종목 원래 올해만 보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나서 한 4천억대 매출액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 정도 됐을 때 베이스 시나리오가 있고 불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 팔릴 때랑 조금 그냥 기본으로 봤을 때도 6천억이 넘고요. 잘 팔린다 그러면 거의 1조에 가까운 매출액이, 그러니까 올해보다 2배 나온다 이런 얘기죠. 2배도 더 넘게
매출 총이익도 400억대에서 내년도 잘 풀리면 1,700억까지 거의 한 4배 정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뭐 투자 경고에 묶였어도 사실 은근히 계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지금 등극이 됐어요. 그러면서 폴더볼이 지금 갑자기 한 3, 4일 전부터 지난주부터죠. 파이낸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주요한 또 주제가 되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종목들을 많이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덕산 네우록스도 좋았고요. 어제 또 PI 첨단 소재라든가 이런 것도 움직임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좋았고 그리고 XR 쪽도 어제 의외로 좋았어요. 사피엔 반도체 어제 한 7% 올라가면서 신고가 냈고 라운텍은 무려 10%대 중후반까지 올라가면서 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전략주로 말씀드렸던 세경 하이테크는 어제 상한가 종가의 상한가로 마감됐고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온 종목으로 판단합니다. 어저께 수익 플러스 때 말씀드렸던 진짜 이 군들은 엄청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자, 반응이 없어. 어저께 무지 좋았다고 얘기 드리는데 어디 보면 이거 참고해서 매매하신 분 있지 않아요? 네. 맨날 요 시간에 오면 종목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맨날 보면 아침에 수익 플러스 얘기한 종목군들이 저로서는 제일 공부 많이 해가지고 말씀드린 종목군이라 그 예후가 좀 좋을 거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생각보다 지금 반응들이 없으시네. 어제 수익 플러스 시간에 말씀드렸던 폴더볼과 XR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이제 물어 뜯으신 분들이 거의 없나 봐요. 자,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섹터가 이제 CCUS라고 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과 관련된 섹터를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는 이제 애니메이션 섹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워낙 인기가 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탄소 포집 쪽에서는 지금 이번에 왜 우리나라도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기후 변화에 있어서 기후 변화가 매우 무쌍하게 일어나는데 결국은 탄소의 어떤 능력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산화탄소가 너무 이제 많이 배출돼서 그게 오존층을 이제 얇게 만들어서 나오는 현상이다. 이런 이제 과학적인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탄소 포집을 빨리 해야 된다. 더 이상 기후 변화를 막 우리가 예측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만드는데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는 매우 싫어하겠죠. 뭔 상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파리 기후 협약도 2번이나 탈퇴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어디가 옳다 그르다의 개념보다 여러 가지 설명을 감안했을 때 탄소가 무진장 나오는 건 어쨌든 인류한테 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탄소 포집을 위한 그런 활동들이 좀 많이 전개돼야 된다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에너지 기구 같은 데서도 탄소 포집을 안 하면 넷제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지금 시장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굉장히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계가 여러 또 기업별로 나서고 있는데 금호석유화학도 최근에 여수산단 고무공장에다가 연산 7만 톤 정도의 탄소 포집 시설을 완료를 했다고 해서 최근 이게 석유화학도 사실 되게 안 가고 많이 빠진 업종이잖아요. 근데 LG화학이 바닥에서 한 30% 올라오면서 금호석유도 사실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 흐름이 나름대로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가 또 금호석유예요. 사실 안 간 것 같아도 움직였어요 좀. 차트 한번 볼까요?
금호석유화학이 오늘 조금 뾰루퉁해서 그렇지 요새 바닥에서 기준으로 보면은 네 이게 지금 박스권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박스권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박스권 살짝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그림이거든요. 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4월 달에서 5월, 6월까지도 계속 요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는데 어제부로 해서 약간 이탈이란 말이 뭐 나쁜 게 아니고 상방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고 뭐 대장 역할은 당연히 이제 LG화학이 먼저 하고 있죠. 얘 같은 경우도 18만 원대를 바닥으로 해서 지금 29만 원. 네, 아까 고가가 29만 9천 원이니까 18만 원에서 30만 원 됐으니까 12만 원이면은 네, 얼마나 많이 오른 거예요. 이게 사실 뭐 2차 전지의 대장주 역할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또 석유화학주의 대장이다 이러는데 양쪽 다 뭐 굉장히 슬펐죠. 근데 어쨌든 5월 중순 정도에 최악의 주가 찍고 나서는 거의 10만 원이 넘게 올랐으니까 최근 흐름으로 봐서는 뭐 18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올랐으면은 한 60% 오른 거잖아요. 아주 바닥에서. 최근에 이제 이번 달 들어서는 이제 30%대 오른 거고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오는 게 의외로 우리가 쳐다보면서 감흥을 못 느꼈던 2차 전지나 석유화학 또 뭐 철강 이런 쪽에서 흐름이 나오죠. 예,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정말 안 간다 뭐 전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진짜 뭐 기사가 떠도 찾아보지 않았던 종목 아닙니까? 예, 근데 의외로 바닥은 작년 말에 2만 원 정도에서 쳤고 3만 6천 원. 네, 2만 원에서 16,000원 80% 가까이. 이걸 뭐 최근으로 확장해도 우리 지수가 바닥이었던 게 4월 9일이잖아요. 얘도 딱 그 4월 9일 날이 바닥이었는데 요때 2만 한 1,000원대에서 15,000원이 올랐으니까 이 15,000원이요. 예. 철강주 누가 안 갔어 이렇게 누가 안 간대 누가 소해주라고 그지 같대 못써 철강 예 그냥 관세 맞아가지고서 슬프기만 할 줄 알았더니 최근에 두세 달 사이에 7, 80% 오른 거는 어떻게 보면 예, 석유화학주 뭐 2차 전지 쪽에서 또 일부 또 철강주들 이런 것 쪽에서 이미 뭐 우리가 3천 넘었을 때 인심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최근에도 바짝 오르는 모양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예, 생각보다 애들이 우리나라 지수 바닥치고 오를 때 우리가 그냥 업황상 당연히 안 가겠거니 뭐 이렇게 했던 애들이 예, 의외로 좀 진행이 많이 됐어요.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예, 2차 전지가 뭐 바닥을 칠까요? 뭐 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이제 없죠. 예, 누가 봐도 2차 전지가 예, 바닥에서 화끈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죠? 예. 의외로 이렇게 됐다니까요. 시장이 갑자기. 근데 이제 아주 위에서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감흥이 없죠. 예. 80%쯤 빠졌는데 거기에서 바닥에서 80% 올라온다 그래도 그거는 얼마 회복이 된 게 아니니까 사실 지금 입장에서도 뭐 여전히 답답한 그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제가 그 뭐 탄소 포집과 관련해서도 그랬고 애니메이션 쪽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지금 여성 아이돌하고 남자 아이돌 간의 선악 관계를 따진 그 애니메이션도 있었고 또 종교 영화인데 킹 오브 킹스라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공전의 히트를 쳤던 작품이 지난 주말에 또 우리나라 개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적으로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 그 킹 오브 킹스의 이제 제작자 비슷하게 그 자막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데 최근에는 흐름은 별로였고 스튜디오 미르가 이제 그 데몬 헌터스 제작에 일부 참여했다 이러면서 요새 시세가 아주 좋죠. 오늘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뭐 지금 YG 플러스가 막 날아가니까
스튜디오 미르도 같이 지금 두 자리까지 날아갑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웹툰 쪽에 있어서는 또 미스터 블루가 나름대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애니메이션 섹터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오늘 YG 플러스, 제가 며칠 전에 수익 플러스 시간에 전략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오늘 11,000원대까지 신고가 흐름 그렇게 날아가니까 지금 스튜디오 미르도 10%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근데 전략주로 말씀드렸던 건, 제가 사실 그동안 11달 동안 늘 어떻게 했냐면은 두 가지 이슈 중에서 하나에 속한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진짜 11달 만에 이슈와 무관하게 전략주를 뽑아온 거 진짜 오늘이 처음이에요. 탄소 배출도 아니고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뭐 원래대로 쳤으면 YG 플러스 같은 거 했어야 되지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오늘 그 화장품과 관련해서 그 사마라고 하는 그 화장품 용기 겸 디스펜서라고 하죠. 그 왜 이렇게 눌러서 짜내거나 이럴 때 쓰는 그 용기 부자재, 요거 관련해서 이게 또 되게 대단한 기술력. 그러니까 눌렀는데 뭐 적당량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질질 새거나 뭐 흘러내리거나 이런 것들 없이 눌렀다가 또 띄면 이렇게 쑥 들어가는 뭐 그런 식의 이제 기술력 같은 것들이 더 좋았는지, 이게 작년 초에 3천억에 샀던 사마라는 그 용기 회사인데 이번에 9천억에 팔렸대요. 1년 한 반 만에 3배나 늘어서 몸값이 그렇게 팔렸다고 합니다. 물론 뭐 사마 자체는 비상장인데 어쨌든 사모펀드끼리 이렇게 주고받았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용기 종목들이 사실 뭐 별로 없습니다. 뭐 펌텍코리아 정도 있고 연우 정도 있었는데, 연우는 이제 작년도에 상폐됐고, 근데 펌텍은 또 어디 지금 소속이라 뭐 얼른 매각하고 이렇게는 안 하겠죠. 또 이번에 이렇게 용기 회사의 몸값이 올라가는 걸 보면 뭐 쉽게 매각 안 할 거다라고 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목을 찾다가 SMCG가 나름대로 좀 소형인데 뭐 개인 대주주가 있긴 해도 뭐 어디 소속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좀 주목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생각보다 오늘 강하진 않습니다만 향후에 또 어떤 흐름을 띠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전략주로 좀 말씀을 드려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지금 시장의 주요 변수는 뭐 여전히 새 정부 정책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뭐 빠지고 지지고 볶고 해도 결국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까지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관세 유예. 근데 이거는 지금 오늘 그 미국의 재무장관이 그랬죠. 유예 없이 시행이 돼도 관세 협상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가 뭐 물론 7월 말쯤 돼서 또 변심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 재무장관의 뜻대로면 7월 말까지 협상이 끝나면 그거대로 뭐 개별 적용을 해서 시작을 하겠지만, 사실 물리적으로 그 수많은 나라 동시에 다 타결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두르는 나라는 어쨌든 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이번에 뭐 오늘 내일 여러 사람이 가서 뭐 협상을 한다고 돼 있긴 하지만, 진짜 뭐 일주일 사이에 이게 협상이 그냥 단칼에 끝날 거냐에 대해서는 좀 반신반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게 뭐 유예가 더 된다기보다는 일단 25% 우리나라 기준으로 맞고 나서 협상은 이어간다. 왜냐하면 미국도 어쨌든 얻어낼 게 있으니까 그냥 이러고서 이게 25%가 뭐 최소 수년 동안 뭐 그냥 이대로야 이렇게 주장한다는 게 아닌 거거든요. 계속 관련해서 보면 협상을 이어가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 자, 네. 자, 시장 흐름은 약속이 돼야 되는데 약속이 좀 현재로는 좀 불투명하네요. 일부 종목들, 수익 플러스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나 이런 것들은 약속을 이룰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고 처진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이따 오후에는 또 어떤 반전이 나올지 모르죠. 왜냐하면 저희 시간은 11시 반에 끝나지만 지난주에도 그랬죠. 예. 뭐 마이너스였는데 오후 돼가지고 또 극적인 반전을 하면서 플러스로 마련되고 이랬던 요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요일이니까 한번 또 이따가 어떤 기대감이 있을지 한번 오후까지 잘 좀 추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여전하고 상호관세 유예 어쨌든 다음 주 후반까지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외주 섹터의 상승,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최근에 소외주라고 소위 불렸던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뭐 이런 쪽, 또 통신이나 로봇주 이런 것에서도 반등이 나오면서 그동안 열심히 갔던 섹터들뿐만 아니라 좀 잠자고 있던 섹터들도 움직이고 시작한다. 이런 게 이제 강세 요인이라고 보는 거고, 역시 이제 과열권, 뭐 차익 매물 이런 것들 지금 계속 소화하는 과정이고, 오늘도 나스닥과 S&P가 사상 최고 고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니까 이게 뭐 우리가 특별히 좋아 이런 건 아니고, 또 상반기 때 많이 갔었기 때문에 딴 나라가 특히 뭐 미국이 막 요새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냥 뭐 미국이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 이런 게 아니고, 미국이 오히려 오르면 그쪽으로 매력도가 뺏기게 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처지는 그런 면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뉴스로 설명드린 게 이거였죠. 2차 전지가 급속 충전을 당했는데 지속 상승이 어렵다 이런 기사 나온 거 가지고 제가 어저께 해석을, 보통 이런 기사 나오면 물론 이제 수급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보통 지속 상승을 한다. 예. 이런 기사 나와가지고 뭐 친절하게, 그러니까 지속 상승 안 하니까 한두 번 올랐을 때 팔어 이렇게 뭐 요구한다든지 그런 뭐 알아서 생각을 해보는데, 어차피 지속 상승 어렵다고 하면 조금 올랐을 때 팔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의 기사 같은데, 저는 이런 거에 개의치 말고 지금 2차 전지가 마른 장작인데 뭐 최근에 리튬 가격 상승이라든가 뭐 전기차 캐즘의 좀 약화라든가 또 중국에서 뭐 배터리라든가 이런 거에 감산 얘기 나오고 막 이러면서 흐름들이 좀 강해지는 상황들인데, 이게 얼마 만에 만난 혹입니까? 이게 하루 이틀 오르고서 그냥 끝나고 이렇게는 안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야무지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제 막 덤비지는 못하는 게 이게 왜 가는지 도통 모르겠거든요. 이게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뭐 바닥에서 뭐 그렇게 썩 좋은 호재도 없는데 왜 가지 이런 거 생각하다가 그냥 또 시간을 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오늘 뭐 포스코 계열 또 되게 아까 엠텍 같은 거 뭐 지금도 15% 올라 있습니다만 사실 뭐 개별 이슈가 뭐가 있으니까 올랐겠죠. 근데 불과 한 달 전에는 저런 반응이 없었던데 뭐 조금의 반응인데 15%씩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차원이 좀 달라지는 흐름이고요. 방금도 지금 호가 강한 거 보니까 YG 플러스와 스튜디오 미드 간에 지금 경쟁적 보완 관계 이런 식으로 흐름들이 되게 세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네요. 방금도 제가 애니메이션 섹터에서 스튜디오 미드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뭐 마이너스였어요. 한 30-40분. 그러다가 지금 YG 플러스 올라가니까 동반해서 올라가는데 순간적으로 슛이 더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2차 전지 그래서 어저께 이 뉴스 가지고 해석을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지속 상승 가능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제가 넘버원 우리 기업을 찾아라라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넘버원 기업을 찾아라, 이게 이제 핵심 주제이자 뭐 최근에 사실 2-3년 동안 주가의 부침, 뭐 지수의 부침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해당되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셌던 거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셌던 거인데 여기에서 결국 계속 승부를 보는 것이 맞다는 거고, 제가 이 장표를 뭐 한 1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데 세계에서 인정받는 섹터가 제일 많이 오랫동안 간다. 뭐 조선, 원전, 방산, 전력기기, 푸드, 화장품, 엔터,
반도체 배터리는 좀 아니다 싶은데 옛날에 영광이 있던 애들이니까 넣어가지고 말씀드렸고, 자 지금 조선 뭐 원전, 방산, 전력기기, 뭐 라면, 화장품 대단한데 지금 엔터가 다시 원래 지금 BTS 한창 할 때, 블랙핑크 한창 뭐 완전체로 할 때 그때가 이제 막 피크였는데 이 친구도 군대 가고 또 뭐 해체 비슷하게 되고 개별 활동하고 이러면서 좀 침체가 됐다가 한 2, 3주 전부터 블랙핑크 월드 투어 시작하고 BTS 내년 봄에 월드 투어 시작한다고 하고 또 이런 아이돌을 컨셉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 그게 지금 뭐 미국에서 전례 없는 인기를 끌고 이러면서 지금 엔터 종목들이 엄청나게 조명받는 그런 상황들이 됐거든요. 우리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그냥 미국의 팝송이나 뭐 엄청난 그 음악 주류를 잃었던 섹터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덧 그냥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전 세계 뭐 음반 시장과 또 콘서트 시장을 뭐 주름 잡는, 그러니까 뭐 SM이나 JYP나 YG나 이런 쪽에 속해 있는 그 그룹 중에 아주 1등 그룹 아니더라도 한 2, 3등쯤 하는 그룹들도 뭐 해외 나가서 삐까뻔쩍하게 매출 일으키고 온단 말이에요. 뭐 저는 이름도 낯선 이제 지금 옛날 진짜 1세대, 2세대 아이돌 말고는 잘 이름도 요새는 사실 이제 낯설죠. 요새 나온 친구들은 정말 뭐 애기죠, 애기. 완전 뭐 한 15살에서 18살 요런 정도로 또 다국적으로 구성되는 요런 아이돌들은 진짜 요새 뭐 이름조차도 파악하기가 어려운 정도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 떴다 하면 해외에서 그렇게 열광을 하고 있고, 지금 블랙핑크 기준으로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고향 공연 다음에 뭐 LA에 이어서 뭐 어디 계속 지금 월드 투어 한 30개 정도를 할 소화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이번에 한 회당 한 4만 명 이렇게 왔다고 하지만 그 LA의 공연 실황들 보면은 브루스 노마스인가? 그 사람도 와서 아파트 같이 불러주기도 했다는데, 뭐 그 동원 관객이 훨씬 큰 구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보니까 보통 한 회 하면은 그 한 회당 매출이 100억이에요, 100억. 근데 지난번에 고향 공연에서도 굿즈 매출이 25%라 그랬거든요. 한 20억 정도가 그런 뭐 야광봉 막 이런 걸로 팔린다는 얘기인데, 오늘 YG 플러스는 물론 다른 재료로 올라갑니다. 지금 뭐 디즈니 플러스인가 어디에 그 OST 뭐 국제 유통을 맡는다 이래갖고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YG 쪽 포함해서 굿즈 쪽 매출이 이번에 대단히 잡힐 걸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아주 좋은 재료를 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시장 대비해서 지금 엔터 쪽이나 이런 쪽 흐름도 좋고, 여전히 또 미국에서 강력하게 미는 주요 정책들 그리고 게임 체인저 부분들 뭐 이런 것들 결국 안에서 놀아야지 승산이 있다는 거고, 오늘 뭐 많이 방송에서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진짜 가상의 아이돌 그룹이죠. 얘네들이 부른 OST가 그렇게 좋다며, 또 반대되는 사자 보이스라고 또 남자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5인조. 약간 거기서 이제 악당으로 나오는데 걔네들 노래도 좋다. 그래갖고 지금 뭐 얘네들 OST가 그렇게 인기고, 뭐 얘네들은 실제 착용하고 있거나 뭐 쓰는 굿즈라고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먹는 김밥이나 라면이나 이런 것들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인기를 받고 있나 봐요. 거기다 이제 블랙핑크도 또 어떤 음원 사이트에서 1등이다 막 이러니까 YG 플러스라든가 스튜디오 미르한테는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타게 만드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뭐 호가들 보면은 약간씩 밀리거나 좀 밀리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3,200 정도 내외 시장이잖아요. 뭐 잠깐 좀 또 빠졌으면 좀 밀렸습니다만 이 정도 시장에서 한 10포인트 정도씩 내외로 뭐 오르고 내리는 거는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 예. 뭐 10포인트 마이너스 났다 그래서 큰일 났다 뭐 이럴 정도 분위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연장선으로 보면은 역시 제가 실적주로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종목이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 얘가 또 돋보이네요. 흐름이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결국은 이제 뭐 엔터라든가 한알령과 관련된 이슈겠지요. 그런 쪽에서 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뭐 최근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정말 뭐 꾸준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이제 며칠 지나면 또 신고가 경신하고 뭐 그런 그림으로 이제 계속 가는데 그거 못지않은 종목이 또 하나 있거든요.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얘는 이제 실적 때마다 이제 경신되는 실적 지금 인바운드 관광객이 많이 오면서 얘는 또 피부 미용과 관련된 매출이 또 계속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참 이것도 참 낮은 가격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이 종목 보세요. 이게 뭐 아주 뭐 딴 애들만큼 뭐 5배, 10배 이렇게 간 건 아니더라도 한 3,000원대 흐름에서 지금 7,000원대 흐름까지 별 진폭 없이 아주 꾸준하게 올라오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냐. 인바운드 관광객의 뭐 증가 이런 것과 함께 지금 종목들이 올라오는 그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튜디오 미르가 뭐 파라마운트라든가 마블 같은 그런 글로벌 스튜디오들하고 또 협업한다 이러니까 와 오늘 또 관련해서 신고가 5,400원짜리 방금 내면서 신고가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광고에서 지금 컴퍼니 K도 뭐 올라가고요. 갑자기 엔터라든가 뭐 웹툰 또 광고 쇼폼 뭐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세게 또 올라가는 그림이네요. 오늘 약간 또 생각지도 않았던 섹터 쪽에서 흐름들이 또 강하게 삐죽삐죽 삐져나와가지고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바이오도 사실 이게 뭐 우리나라가 세계 넘버원이냐 이런 거에는 거리가 좀 있는 산업이긴 하죠. 있는 산업인데 그래도 플랫폼 쪽에 어떤 핵심 가치를 입증받으면서 지금 알테오젠이나 펩트론이나 리가캠이나 뭐 D&D 파마텍은 어쨌든 글로벌 파마들이나 이런 애들이 뭐 기술 이전과 관련된 계약을 계속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왜 할까? 나름대로 다른 어떤 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플랫폼이라든가 핵심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단위 이런 것들의 기술 이전 계약이 요새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글로벌 넘버원이다 이렇게 할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제약주들이 뭐 아직 그런 단계는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이제 손기술 같은 개념인데 그러니까 제형을 변화하거나 뭐 약효를 증가시키고 우리가 그러니까 절대 신약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잘 나가는 기업들 보면 대부분 제형의 변화 아닙니까? 요걸 이렇게 좀 바꾸면 훨씬 더 약효가 있겠는데 이렇게 약간 우회 수술 같은 느낌, 우회 상장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인데 그걸 이제 미처 뭐 다른 애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게 되게 신박한데 뭐 이렇게 느껴지는가 봐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도 뭐 현 상황의 어떤 조류 아니냐 그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지금 앞서서 그 관세 얘기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재무장관은 어쨌든 오늘 새벽발 뉴스로 해서 뭐 지금 질이 중요하다 시점보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얘네 입장에서도 말이 좀 바뀌는 느낌이긴 한데 어찌됐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빨리 서두를 나라는 서두르는데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그거죠. 뒤로 갈수록 불리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할 만큼의 상황들을 빨리 제시해주면 빨리 끝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뭐 자기네가 손해 보면서 굳이 딴 나라의 어떤 상황들 같은 거 뭐 감안해주면서 이러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말대로 할 건데 얼마나 버티다가 할 거냐 아니고 그냥 바로 웬만큼 들어주면서 할 거냐 이런 차이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의 얘기는 그리고 제가 봐서 25% 30% 이렇게 된 나라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결국은 많이 엄청나게 뭘 들어주고 이러면은 제가 보니까 대부분 18에서 한 19%이 정도로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은 안 되게. 그러니까 뭐 당신네들이 노력해줬으니까 우리도 좀 깎아줄게 이러는데 그걸 뭐 10% 이렇게 깎아주는 게 아니라 뭐 한 5, 6% 깎아줘가지고 20% 언저리에서 끝나게 만들려고. 그게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거죠. 이걸 엄청 고율관세라고 얘기하기도 뭐해 18인데 18, 뭐 17, 18, 19 이 정도라고 하면 근데 이대로 가면 무역 수지가 많이 줄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도 있으면서 그렇다고 이거를 거부하고 그냥 우리는 너네도 보복관세 매기겠어. 지금 협상에 이른 4-5개 나라는 사실 공이 보면은 대부분 18 정도 19 정도 흐름이고 한 20 정도. 근데 미국의 태에선 관세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일종의 국룰이 아니죠. 글로벌 지금 룰이란 말이죠. 지금 미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상호관세 협상의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미국은 무관세고, 지금 특히 이제 저거죠. 상호관세 전에 무역 수지가 많이 났던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는 어쨌든 미국은 더 이상 손해보고 무역관계 못한다. 이런 거니까 너네가 많이 사든지 뭘 개방을 하든지 우리 걸 많이 팔게끔 시장을 열든지 아니면 그냥 뭐 비행기가 주류겠지만 비행기 많이 사주든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쪽으로 지금 협상의 끝이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런 거죠. 제가 봐서는 트럼프가 지금 막 우쭐대고 이러는 게 뭐 지금 자기 그 일하는 시대에는 지금이 이게 미국을 이롭게 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세 수입은 수입대로 잡히고 그렇다고 시장이 지금 괴멸했나요? 미국 쪽 입장에서 보면 오늘도 나스닥 S&P가 사상 최고가인데 트럼프가 이렇게 우겨대서 뭘 하는데 미국 시장 결국은 올라오는 거잖아요. 사상 최고가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젠가 그 미국 시민들 뭐 몇천 명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60%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잘못됐는데 그러면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잘못됐다고 하면 굉장히 시장 자체도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는데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미국의 무역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미국한테 이건 뭐 나중에 어떻게 된다 모르지만 이롭다고 보는 거죠.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반응은. 그러니까 뭐 저렇게까지 과격하게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까지 하여튼 과도하게 미국은 적잘 보면서 뭐 달러 찍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많은 무역 적자를 감당하면서 수십 년 동안 살았는데 트럼프는 하여튼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가 거의 똔똔 정도 맞출 때까지 그게 한 해에 뭐 다 환수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 뭐 트럼프 임기 이후에도 이런 법들이 뭐 규정 유지가 돼가지고 뭐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하여튼 수십 년 동안 떼어 먹었던 걸 도로 환수한다. 이게 지금 트럼프의 생각이라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흐름들은 제가 봐서는 어쨌든 관세는 제가 만약 서두른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뭐 다음 주나 뭐 8월 초반에 아주 극적으로
제 생각은 한 18%뭐 이 정도? 예, 이쯤에서 아마 매겨지지 않을까. 딴 나라당 형평성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굳이 뭘 더 막 잘 보여가지고 보편관세 10만 맞고 나머지 추가 관세 없음. 뭐 이렇게 되면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되면 그날 아마 지수가 한 100포인트쯤 올라갈걸요. 예, 근데 그런 결론으로 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다소 좀 심심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최후고루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적어도 일본보다는 낮게 형성돼야 돼. 이런 걸 좀 충족한다고 하면 우리 장이 뭐 굳이 아니 어차피 다른 나라도 최소 뭐 18에서 20 정도 뭐 30, 브라질 50 이런 식으로 맞는 게 현실이니까 예, 그 뭐 아주 짜잘한 100여 개 나라 뭐 10%에서 그냥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들 다 합쳐도 우리나라 하나보다 무역 규모가 안 되니까 비교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 어쨌든 제가 봐서는 예, 지금 한 30개 주요 이제 미국의 뭐 교역 상대국 중에 어쨌든 저쨌든 상대적으로 낮게 받아야 돼 뭐 이런 이제 지상 과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러게요. 저는 아까 솔직히 막 제 생각대로면 예, 오늘 무지치고 갈 줄 알았는데 예, 생각보다 SMCG가 그냥 별로예요. 아직. 예, 이따가 어떤 흐름이 나올지 뭐 봐야겠지만 저는 좀 근데 아이디어를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몰아서 건너뛰어서 생각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사마라는 그 화장품 용기 기업이 1년 반 만에 3천억짜리가 9천억이 돼서 팔리는데 그만큼 이제 화장품 용기에 대한 매력이 있고 그러면 시중에 매물 구해야 되겠는데 이제 피부 미용 쪽도 그랬잖아요. 근데 SMCG가 그래도 제가 봐서 뭐 개인 대주주 지분이 높긴 해도 사이즈 자체가 작으니까 욕심 내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넘겨짚어가지고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의 관점이죠. 그게 생각을 미친다 그러면 예, 오늘 두 자릿수 날아가는 거고 생각이 없어요. 오늘 뭐 스튜디오 미르하고 포바이포랑 YG 플러스 또 BH 아까 저 BH 수상하다고 아까 애플이 제가 엊그저께 그 며칠 전인가 그 주제가 세상에 할 게 없는 게 애플 걱정이다 이랬는데 예, 애플하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종목이 또 BH 아닙니까? 요새 좀 안 움직인다 이랬는데 오늘 또 BH가 한 20% 올라가면서 예, 애플이 뭐 안 팔린다 그래도 결국은 팔린다. 예, 또 BH가 실적이 안 나온다 그래도 결국 나온다. 이런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예,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뭐 일부가 전부를 뭐 설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또 톡톡 튀는 그런 섹터들과 종목들이 있기 마련이다 말씀드리고 자 지금 소고기 뭐 쌀 이런 거 내주는 거냐 그 농민 설득은 안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 시간이 뭐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쨌든 뭐 쌀은 지키고 소고기는 내주든지 뭐 과일은 내주고 뭐 뭘 지키든지 어떤 식으로든 개방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제안을 할 때 미국에서 혹할 만한 뭐 트럼프가 보기에 이 정도면 한 5% 6% 깎아줘도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카드를 내밀지 않으면 결국은 얻지 못하게 될 건데 생각보다 이제 까다로운 거죠. 그러니까 뭐가 좀 그럴싸한 것들을 내밀지 않으면 우리 관세 깎기가 솔직히 생각보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관세를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거죠. 관세를 깎아줄만 해도 좋게 제한이 그만큼의 밸류가 있는 것들이 들어와야 깎아주지. 지금 어차피 내던졌는데 이렇게 내라고 이걸 지금 뭐 그냥 아무 소득 없이 와서 뭐 협의했으니까 깎아줄게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상당히 뭔가 좀 미국한테 그럴싸한 보따리를 넘겨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힘의 엄청난 논리예요. 사실 우리가 아니 쟤네들은 제로인데 우리는 왜 관세를 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화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실 분도 없겠지만 그냥 이게 힘의 차이죠. 예. 뭐 사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뭐 당연히 필요해서 그런 무역 적자가 났던 거겠지만 너무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줄이자라고 하는 게 뭐 트럼프의 생각이 뭐 미국 국민 입장에서나 이렇게 보면 완전히 엉뚱해 이런 건 아닌 거고 사실 이 방식이 너무 이제 터프하고 단기에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니까 왜냐면 이게 협상을 해가지고 뭐 FTA 수준으로 뭔가 하게 되면 최소한 2, 3년 걸리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뭐 또 트럼프 임기 거의 다 막바지 되고 이러다 보면 유야무야 되고 뭐 다음번에 또 민주당에서 누가 또 득 하고 나와가지고 하게 되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임기 초반에 엄청나게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뭐 적어도 내 임기 안에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로 좀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네 HBM은 뭐 최태원 회장이 또 언제 미국 가가지고 올트먼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센터 짓고 뭐 이러는데 GPU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결국은 뭐 엔비디아든 또 다른 경쟁에서 뭘 사게 되더라도 하이닉스 HBM을 또 많이 쓰겠죠. 그래서 뭔가 좀 협력 개발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미팅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게 또 은근히 중국발 이제 이슈인데 뭐 중국도 사실은 이제 내홍을 겪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엄청나게 만들어놨더니 다 안 팔려. 그래갖고 이제 밖에다 대고 막 덤핑하고 싸게 팔고 이러면서 지금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나마 있는 것들 좀 정신 차린다고 중국 내에서 뭐 지금 많이 생산한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감산한다 이런 얘기들 또 구조조정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관련주들 또 흐름을 좀 땡기는 그런 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중국이 워낙 뭐 배터리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워낙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이제 가격적인 어떤 가성비 면에서 비교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거나 이럴 수 있다고 하면 뭐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조금 흐름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인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배터리, 태양광, 신재생, 풍력 이런 것들까지도 흐름이 좀 나오는 게 감산 썰이에요. 아직 뭐 감산을 확 했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얼마나 좀 할 거면 좀 과감하게 또 많은 기업들 솎아내면서 과감한 비율로 감산을 하게 되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이제 우려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이제 기대값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핫한 섹터가 폴더블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거 정리해 놓은 거 제가 그냥 따온 건데 자 갤럭시 폴드가 있고 아이폰 폴더블이 이제 내년도 뭐 나온다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거 쓰는 거 보잔 말이에요. 자 여기 블랙 PDL이라고 하는 거에 덕산 네우록스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인터널 힌지, 그러니까 내부용 힌지 쪽에는 파이넴텍이 둘 다 또 들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PL 필름, 특수 필름 쪽에는 세경하이테크가 또 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쪽 다 들어가는 흐름을 띠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강하게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어차피 폴더블이 이번에 그 폼팩터가 굉장히 얇아지면서 사실 그 폴더블 폰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잖아요. 화면은 넓게 뭐 써서 좋은데 그것도 예전에는 이제 막 접히는 부분이 뭐 진짜 접히고 그래갖고 폈을 때 막 이쁘지도 않고 자국도 많이 남고 이래서 그랬는데 요즘은 뭐 완벽하게 거의 티가 안 나는 정도로 접히는 거. 그러니까 힌지 부분이 굉장히 강조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뭐 이번에 사전 예약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뭐 인도에서도 48시간 만에 21만 명,
우리나라도 아마 오늘까지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사전 판매가 있고 25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인가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오늘이 공교롭게 단통법 폐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업체마다 또 무슨 그 점포마다 생각에 의하면 굉장한 뭐 인센티브나 이제 거의 뭐 무료 배포식으로 해서 이제 베네핏을 엄청나게 주는 식으로 뭔가 회원 땡겨오고 이런 것들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스튜디오 미르가 지금 12%대 그리고 애플 관련해서 BH가 20%대 큰 상승 나오고 있고 카카오페이 요새 이제 좀 많이 조정받았었는데 오늘은 한 3% 상승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선 엔진 쪽에서 하나엔진 오랜만에 한 7% 8% 상승 만들면서 여전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어쨌든 폴더블 쪽의 시장이 개화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관련주들 흐름이 좀 유리하게 좀 풀릴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폴더블 쪽 한번 주목할 만한 섹터이고 뭐 제가 봐서 파이낸텍도 경고 풀리면 한번 더 날아가지 않겠는가. 뭐 지금도 어쨌든 꾸역꾸역 지키고는 있는데 투경이 보통 한 열흘인가 보름 가까이 시간을 좀 보내야지 그 자격 기준을 충족했을 때 이제 투자 그 주의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딱지가 떨어지는 거라 투경 묶임은 조금 그래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기준가도 없어지고 뭐 미수 신용 이런 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매가 좀 불편해지니까 그쪽에서 이제 잠깐 쉬면서 다른 폴더블의 대안들 같은 걸 좀 찾겠죠. 다른 것도 뭐 좀 비슷한 거 없나? 이러면서 좀 움직이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네. 자, 그리고 현대 힘쓰는 뭐 매각을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 특히 얘는 이제 크레인 사업을 항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탈중국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망 사업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한 10군데 이상의 PF가 눈독을 들이고 있어가지고 매각가가 1조를 넘길 거야 이렇게. 오늘 그래서 센 거예요. 되게 세고. 자, 이거 대북 이슈는 제가 이거 오늘 그냥 일회성으로 지나가요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아니 뭐 북한의 개별 관광 보도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그래서 부인을 안 했다. 이거 가지고 어저께 뭐 아난티라든가 좋은 사람들 시간의 강세가 나오긴 했는데요. 저는 뭐 솔직히 이거 아니 개별 관광 여러분 솔직히 지금 뭐 분위기상 북한이 그 개별로 뭐 와라 받아줄게 뭐 관광하고 가라 이렇게 만약 판을 깔아주면 진짜 야 우리나라 뭐 국민들께서 꽤 기다렸어 이러고서 가실까요? 좀 생각보다 안 가실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뭐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데 개별 관광 보도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진짜 담력이 엄청나게 있는 몇 분들 말고 이게 뭐 전체적인 단체 관광이라든가 활기찬 뭐 관광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느냐 지금 상황에선 뭐 한참 조금 지나야 뭐 글쎄요 몇 년 동안 또 안 가봤으니까 뭐 새로운 수요가 충족될 수는 있겠는데 지금은 뭐 안전을 보장한다 그래도 별로 안 가고 싶을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뭐 이렇대요. 네. 어쨌든 지금 정부는 기조가 뭐냐? 약간 현실적으로 안 와닿는 내용인데도 어쨌든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냐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의외로 이제 대북 이슈가 나왔을 때 이번 정부의 기조는 전혀 부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북한이 뭔가 반응이 있을 때까지 뭔가 계속 노크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북한 반응은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외바닥이지만 어쨌든 계속 추진을 한다. 이런 시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으로 지난주에 한번 로보티즈가 이제 오픈 AI에 뭐 공급한다 이래갖고 한번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자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또 움직일 거라고 봐요. 지금 로봇도 뭐 사실
계속 평가받는 게 어닝 시즌 때 재료가 있느냐, 뭐 실적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또 뭐 등한시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 시장은 또 그런 빈틈을 노린단 말이에요. 지금 로보티즈 한번 그래프 보세요. 이게 절대 나쁜 그래프는 아니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세게 올랐다가 거의 뭐 한 3주 정도 쉬었다가 또 한번 근데 여러분이 그냥 매일매일 올라가는 그래프를 찾으실지 몰라도 사실 뭐 종목이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화끈하게 20%씩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안 움직이다가 한 달쯤 지났을 쯤 돼가지고 또 막 15% 20% 올라가. 계단식 상승으로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매일 올라갈 필요는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면 로보티즈도 제가 봐서는 아마 이때보다는 더 이 주기가 좀 짧아질 거라고 제가 생각되는데 조금 더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휴머노이드가 요새 이제 뭐 테슬라나 이런 쪽에서 별로 이슈를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안 가고 있고 또 어닝 시즌 때는 뭐 로봇주도 별 얘기 할 게 없긴 없어요. 수치가 안 나오니까. 근데 오히려 어닝 시즌 끝나는 시기가 8월 15일 아닙니까? 예, 8월 15일 뭐 넘어가면은 오히려 약간 비실적 섹터, 그러니까 실적하고 좀 무관한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 기가 좀 죽었다가 오히려 다음번 어닝 시즌 전까지는 또 활개를 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에 지금 오늘 별로 이슈는 되지 않았는데 MS 서버,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문서가 공유된 게 소프트웨어 해킹이 있어가지고 미국과 뭐 독일의 그 정부기관들이나 이런 데들도 지금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아직 뭐 그렇게 크게 얘기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오늘 새벽 기사였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SK텔레콤, 예스24 또 최근에 어디야? 네. 최근에 그 SGI 서울보증보험 뭐 이런 데 지금 해킹돼 가지고 계속 뭐 피해가 좀 양산되고 있었는데 세계적으로도 이런 이제 해킹 이슈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이번에 AI라는 게 결국은 확장이 된다고 하면 뭐 작년까지 올해 초에도 마찬가지로 전력 인프라가 중요했는데 제 생각은 통신과 보안 쪽도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고도화된 보안이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이오 관련해서 오늘 살짝 좀 대형 바이오들 강세가 나오고 일부 바이오 센데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이 첫 공식 일정으로 바이오 관련해서 그 서울의 바이오 허브라고 하는 뭐 서울 동대문구 쪽에 이런 이제 그 뭐 건물이 있나 봐요. 여기를 처음으로 갔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뭐 이런 또 해석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오늘 그 아침에 리포트 소개해드린 건 금호석유화학. 요즘 이제 LG화학과 마찬가지로 석유화학 쪽 분위기가 물론 업황 자체는 그렇게 뭐 아직 깨어난다 이건 아닌데 주가는 이미 깨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셈스 관세도 피해가는 실적이라고 오늘 종목이 좋았는데 사실 오늘은 조금 주춤하는데요. 이거 최근에 한 일주일 열흘짜리 그래프 보면 엄청나게 모양이 급등 그래프입니다. 오늘 눌림목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닛 테스트. 요거 HBM4 관련된 테스터 경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이러니까 아침에 바로 수익폴로 그 NXT 대책으로 해서 바로 10에서 12% 상승하면서 막 움직이던데 자 어쨌든 HBM4가 뭐 미래 또 HBM 아닙니까? 여기에서 테스트기 쪽에서 뭐 우세를 점한다고 하는 건 어찌됐든 또 뭐 양산형 그 테스터기를 또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니까요. 앞으로 관련된 기사 좀 계속 추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미미하지만 SMCG 조금 올라갔네요. SM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SMCG. 제 그 투자 아이디어가 맞다고 하면 사실 오늘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날아가야 되는 날인데
생각만큼 날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두 자릿수 이상 가야 된다고. 이게 원래 좀 끼가 있어요. 이 종목이 끼가 하나도 없는 종목은 아니고 이게 원래 종목들도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지만 종목이 끼가 있어야 뭐 재료에 반응을 하지 끼가 없으면 좀 애가 좀 움직임이 좀 둔탁하거든요. 근데 SMCG는 제가 간혹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움직인 이력이 좀 있거든요. 한 20%짜리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6월달과 7월달 요 흐름에서 나왔던 이력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지금 뭐 대단하지는 않습니다만 거래량만 있다 좀 거래량이라도 어제 수준만큼 벌써 됐네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와 주면 이따가 좀 더 폭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예. 화장품 용기에 대한 이제 가치의 재해석 이게 있다고 하면 얘가 지금보다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저께 전략주 상한가 만든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세경하이테크 이 시간에도 소개드렸을 때는 그렇게 쓰진 않았잖아요. 한 10% 이랬는데 종가에 상한가 많았잖아요. 예. 자, SMCG에 대한 제 투자 아이디어도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화장품 용기에 대한 또 다른 M&A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훨씬 더 오늘 또 포바이포나 그쪽 종목들 좋네. DSC 인베스트먼트 뭐 AI 쪽 관련해서도 아까 보니까 UNAI도 강했는데 또 일부 증권주들 부국증권 부국증권 자사주 제일 많은 증권사잖아요. 대표적으로 신영증권하고 오늘 또 갑자기 9% 올라가네요. 그 오늘 자사주 관련해서 이제 국회 발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자, 11시까지 이어진 쭉 한번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 접근이 좀 됐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좀 질문 같은 거 좀 받아보면서 나머지 시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을 좀 올려주셨을까 좀 보고자 하는데 매커스도 지금 11% 올라가는데 지금 올라가는 애들 다 자사주 많은 애들이에요. 매커스, 부국증권 이런 애들 다 자사주 많은 애들입니다. 뭐 한국화장품 이런 애들도 그런 종목이고 최근에 지난주 지지난주 해서 그 자사주 많은 기업들 리스트 한번 쭉 돌 때 대표적으로 매커스도 제법 자사주가 많은 기업으로 평가받았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자. 뭐 질문 올려주신 거 한번 볼게요. 환율이 하방할 거라고 보냐고요? 어제 밤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물론 외국인들이 별로 시장에 접근은 뭐 강하게 안 하고는 있는데 어제는 1,400원에 근접한 흐름이었다가 밤 사이에 한 8원인가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뭐 오늘 뭐 외국인이 파는 외국인이라고 대부분 돼 있지만 뭐 제가 봐서는 외국인도 사는 애들도 있을 거고 1,400원 근접했으니까 이제 다시 1,350원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뭐 환율도 먹자 이러고서 들어올 수가 있죠. 제가 봐서는 환율은 하방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뭐 우리 환율이 굳이 많이 낮아져야 될 이유는 없는 거고 미국도 사실은 은근히 달러 약세 쪽을 그래도 좀 추종을 하는 분위기라서 상대적으로 뭐 기타 환율이 그렇게 뭐 알아서 막 쭉쭉 빠진다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제 생각에 어느 정도 가치를 좀 보존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환율은 하방이라는 개념이 좀 헷갈리는데 사실은 워낙 강세 쪽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죠. 결국은 국력과 경제력의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망해버린다고 하면 환율이 2,000원, 2,500원 가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세진다 이렇게 보면 1,400원
중반, 초반 이렇게 붙어야지 맞는 거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죠. 우리가 굳이 뭐 수출 데이터를 위해서 환율이 뭐 1,500원 가야 돼, 1,600원 가야 돼 뭐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 적정한 뭐 그거에 대한 균형 환율이 얼마가 좋은지야 뭐 사람들마다 뭐 보는 관점이 있을 텐데 뭐 제가 봐서 한 1,300원 정도가 저는 적당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기에는. 네. 자, 그렇게 생각 드리고 반응이 없네. 예. 아무 반응이 없어.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아, 제가 진짜 뭐 세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콩알 만큼밖에 안 올라가지고 SMCG가 시원하게 가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뭐 그래도 아까보다는 아까 10시 초반에 시작할 때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조금은 가격적으로는 뭐 약간 올라왔는데 분봉상으로 보면 조금 올라왔겠죠. 아까보다. 분봉으로 보면 약간보다는 뭐 한 200원? 한 200원 올라왔네요. 분봉이. 뭐 거래도 약간씩 늘어나긴 했는데 약간 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이제 쭉쭉 좀 이어지면 좋겠는데 9,000원도 넘고 뭐 오늘 10,000원까지 가면 진짜 좋겠네요. 화장품 용기에 대한 이제 해석에 대한 이슈가 얼마나 이제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느냐의 관점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질문 뭐 있냐? 약속의 화요일, 뭐 약속이라는 게 제가 약속한 게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4번쯤 보여줬으니까 오늘도 그러겠거니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글쎄 뭐 시장 글쎄요. 안 올랐다고 뭐 약속이 깨진 건 아닐 거고 우리가 보건대 4번이나 그렇게 어쨌든 불굴의 화요일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오늘도 기대를 뭐 오후까지 해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가져보시면 되겠고요. 장조정에도 보유해도 되는 섹터가 어디일까요? 장조정했는데 보유해도 좋은 섹터? 그거는 장 빠진다고 생각하고 보유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통신 쪽하고 먹거리 쪽이죠. 수요가 장이 빠지든 경제가 불황이든 별로 손타지 않는 섹터들이 장조정 받을 때 상대적으로 안 빠지고 견디니까 장조정이라는 걸 바라시는데 그래도 뭔가 주식은 갖고 싶다고 하면 통신과 먹거리 쪽을 갖고 계신 게 가장 유리할 겁니다. 가장 안 빠지는 애들이니까 장 빠질 때. 왜냐하면 장 빠진다고 밥을 물론 뭐 기분 나빠서 안 드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장 빠진다고 장 조정 받는다 30-40포인트 빠져요. 그렇다고 통신 해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밥을 3끼 드시다가 갑자기 한 끼만 드시지도 않을 거고 그런 생각으로 하다 보면 장 빠질 때 수요가 비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 뭐 아무 상관없는 거 통신과 먹거리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8월 조정 얘기는 제가 진작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별다른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어차피 7월 말까지 강하게 본 거고 8월 어느 즈음에서는 조정 모드가 좀 발동되지 않겠느냐고 본 거기 때문에 7월 말까지 열심히 벌자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8월 달에 대해서는 뭐 지금 저는 뭐 어쨌든 7월까지 열심히 달리다 보면 조금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관세가 일단 시작이 된다고 하면 그게 거의 제로 관세가 아닌 이상은 결국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상호 관세와 별개로 상대 관세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딴 나라 경쟁국보다 덜 맞았어. 이게 뭐 위로가 될 수는 있어요.
어차피 다 힘든데 상대적으로 좀 덜 맞았어. 근데 물론 그거에 상응할 만큼 뭔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만 지금 뭐 딴 나라 18, 19 정도 이렇게 막 봐준다 이러고서 뭐 협상 끝난 나라들이 되는데 우리나라만 12나 뭐 이렇게 될 확률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뭐 25에서 30 정도 한 나라들 와가지고 막 뭐 이리저리 얘기하다 보면 18, 19, 20 요 정도에서 끝 아닐까요? 예. 거의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예, 비슷하게 매기겠죠. 뭐 어느 나라는 엄청 지금 어차피 얘네 지금 한 30개 정도 되는 나라들은 미국한테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누적적으로 봐왔던 애들. 뭐 이런 애들한테 관세를 굳이 많이 깎아줄게. 뭐 사실 지금 협상 끝난 나라들도 보면은 꽤 시장 개방하고 뭐 보잉 비행기 사주고 이런 거 많이 제안을 했는데 생각보다 솔직히 관세 많이 안 깎였잖아요. 뭐 25였는데 19 됐다든지 뭐 30이었는데 뭐 25가 됐다든지 뭐 이런 정도지 뭐 25였는데 뭐 10이 됐다든지 예, 이런 파격적인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우리나라가 굳이 거기에서 차별적으로 뭔가 제안을 한 끝에 예, 엄청나게 뭐 좋은 의미로 예, 미국의 양보를 얻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도찐객찐인데 우리나라도 약간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 뭐 18 요 정도 내외 그 정도 받으면 그래도 뭐 상호관세 받은 나라들 축에서는 뭐 주요 교역국 중에서는 뭐 낮은 편이야.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상대 위로를 받아야 되나 그런 정도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저도 물론 뭐 협상에 어떤 상황이야 뭐 여러 가지 갈래로 결론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뻑을 내 가지고 뭐 일본처럼 개겨 이런 건 적어도 아닌 것 같으니까 굉장히 뭔가 이제 카드를 내밀어서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묵시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제안한 거 다 못 들어주겠다. 예. 너무 과하다. 지금 이렇게 약간 그래서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예. 일본은 그냥 25로 가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는 참고를 하든 뭐 바꿔서든 일본보단 낮게 맞자 이렇게. 근데 그게 사실은 셈법이라는 게 있는데 뭐 어디는 결국은 그게 낮게 된다고 해도 그만큼 반대급부적으로 뭘 준 거예요. 예, 이게 주고받는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만 어떻게 옛날에 그 누구죠? 서희 장군인가요? 예, 저쪽 오랑캐들 몰려왔을 때 뭐 가가지고 회담해가지고 말로다가 어떻게 해갖고 그냥 물리쳤다 뭐 이런 이제 우화들 옛날에 접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든 뭐 구워 삶아가지고서 우리만 특별히 양보받을 수 있느냐 그게 좀 안 될 것 같고 비슷하게 받는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할 건 없다는 거죠. 지금 세계적인 그런 상황들하고 근데 지금 그 협의가 일어나서 뭐 한 서너 개 나라 발표된 거 보면은 진짜 뭐 관세도 그렇지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그러면 관세도 뭐 미국은 어쨌든 제로고 상대방은 뭐 19에서 20% 정도 받고 있고 또 뭐 보잉 비행기 비롯해 갖고 엄청난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든가 개방을 엄청나게 해주는 식으로 해서 뭘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상호 관세라는 게 사실 미국의 표현대로면 관세가 서로 엇비슷해져야 된다죠. 왜냐하면 뭐 인도에 대해서도 뭐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왜 미국산에 대해서 관세를 불균형하게 세게 매기냐라는 게 이제 출발의 그거였는데 지금 결론 나는 거 보면 사실
진짜 불균형하게 나죠. 미국은 제로인데 딴 나라는 관세를 엄청나게 받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상호관세 의미랑 맞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힘의 논리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이고 질문이 많지 않으셔가지고 답을 드리려다가 하는데도 질문이 없어서 답이 메말랐습니다. 뭘 더 설명을 드릴 게 없네. 급하게 질문 구하니까 질문 올려주실 분들 바로 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SMCG 좋은데요? 네, SMCG가 8,700원까지 누가 휴시 분봉으로 7,000주가 들어왔네.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종목 가지고 오늘 뭐 할 건 아니지만 SMCG 매수하신 분들 한번 박수 쳐봐요. 아까 400원 초반 있었잖아요. 그거 대입해 보면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자 어저께 세경하이테크를 전략주로 말씀드려서 상한가까지 갔던 인물입니다. 제가 오늘은 SMCG를 아이디어로 말씀드렸는데, 자 어떨까요? 이따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이제 빌 좀 받았어. 빌을 받아서 이제 조금씩 들어와요. 자 끝날 때까지 SMCG만 얘기하다 끝내야겠다. 야 박수도 3명이야. 도대체 여기 1,000명 이상 얘기 듣고 나서 뭘 하신 걸까? 뭘 하러 여기 오신 걸까? 뭘 하시러 오셔가지고 그냥 손 뒤로 묶어가지고 있는 건가? 절대 뭐 행동하지 말라고 누가 그랬나? 네, 질문이 리튬 연속성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 뭘 여기서 연속성을 따져요? 연속성이 이미 3번이나 나왔는데 강한 종목들은 연속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오늘 그 대북 관련주 이런 건 연속성 별로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리튬은 있죠. 지금 뭐 미국에서 지금 리튬 관련주들 물론 뭐 오늘은 뭐 조금 내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보시면 뭐 중국에서 리튬 가격 이런 거 고지되거나 이런 것들 계속 이제 체크해서 보실 때 뭐 중국에서도 어쨌든 감산 이슈가 있으니까 뭐 리튬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고 흐름들이 나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박수 치신 분들은 뭘 매매를 하신 분들인가요? 뭐 그럼 점심값은 나왔을 것 같은데, 자 점심값 나왔다고 생각하고, 저는 물론 이거 이따가 9,000원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9,000원이 넘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까짓거 가는 김에 한 10,000원도 갔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뭐 안 가도 너무 노여하시지 말고요. 어쨌든 샀는데 그래도 올랐잖아 이렇게 위안을. 왜냐하면 지수는 1시간 20분 사이에 조금 더 빠졌으니까 지수 대비해서 훌륭한 종목을 매매를 한 거니까 나름대로 만족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로봇은 휴머노이드가 대세인 거는 맞는데 요새 좀 소식이 뜸해요.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지금 뭐 머스크가 트럼프랑 하도 대립각이다 보니까 뭐 언론도 별로 안 달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트럼프의 뭐 로봇 얘기 별로 안 나오잖아요 요새. 그렇다고 뭐 중국의 로봇 얘기 맨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로봇 얘기가 요새 조금 들어갔는데
그나마 지난주에 그 로보티즈의 오픈 AI 로봇 뭐 그 얘기가 나오면서 로봇주가 조금 움직였던 거고, 뭐 제가 봐서는 또 나올 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짝짝짝은 뭡니까요? 예. 근데 인원은 계속 빠지네. 네, 슬프네. 제가 아직도 8분 남았는데, 예, 이를 어쩌면 좋냐. 여러분들이 저를 정녕 이렇게 무서워하고, 호랭이 선생님이요, 제가? 질문도 안 해. 질문하라고 하는데 질문도 안 해. 쭉쭉 나가버려. 예, 비인기인으로 완전히 만들어 버리셔가지고, 제가 근데 다 업보가 있는 거겠죠? 예. 제가 친절하고 나긋나긋하게 했으면 안 나갔을 텐데, 뭔가 되게 딱딱해 보여. 막 호랭이 선생님, 교장 선생님처럼 엄포를 놓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막 듣다가 막 나가시는 것 같은데, 예. 자, 찐팬만 남아 계십시오. 예. 예, 대부분 제 생각대로 이거 사실 제가 그 뭐 맡고 있는 방송이잖아요. 예, 여러분들한테 한번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제 이제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어제도 말씀 올렸지만, 이런 얘기하면 또 내일 100명쯤 더 줄 것 같아갖고 안 할래요.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그 200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주워 담았어. 네. 더하면은 내일은 100명, 200명 더 안 올 것 같아갖고. 네. 그러지 말고 와서 이것저것 질문 좀 하고 그러세요. 예, 제가 이거 여러분들은 그 뭐지? 물론 그 뭐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던데. 혼나면서 기분 좋은 그런 스타일들이 별로 없는가 봐. 예. 원래 혼날 때 그 욕쟁이 할머니한테 욕 먹으면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식당들 있는 것처럼, 네. 욕 먹는 거 싫으신가 보네. 제가 좀 구수하게 못해서 그런가. 예. 구수하게 해드려. 약간 전라도 저기 강원도 뭐 경상도식으로, 서울식으로 욕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반응이 좀 별론 것 같은데. 네. 종목 질문을 하지 마세요. 네. 종목 질문은 은근히 섞어가지고 또 하려고 그러는데, 종목 질문은 안 받아주잖아요. 답도 안 하고, 또 승질만 나고. 그러니까 종목 질문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답을 드린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하냐고 도대체. 지금 제가 봐서는 한 3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은. 네. 30% 수준이 적당해요. 왜냐하면 확 밀렸을 때 대응을 하려면 그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어차피 3,200대 여러분들이 뭐 뼈를 갈아 넣어가지고 4,000 보낸다고 4,000 여러분들이 보낼 것도 아니지만 3,200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훌륭한 가격대입니다. 지수대로 봤을 때. 훌륭하다라는 건 지금 여기서 내가 하차하고 내려가도 별로 그렇게 아쉽지 않은 가격대예요. 지수만 보면. 다만 지수가 다 올라온 게 아니고 구성된 것 중에 아직 안 오른 애도 있으니까 걔네들이 한번 힘을 내면 또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수평으로라도 가겠지 이 생각이 있으니까 아직 안 내려가는 것뿐. 3,200 정도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제가 봐서 한 30몇 년 지켜봤는데 뭐 4,000 간다 5,000 간다 이런 장밋빛 전망들이 막 나오는데, 그거 20년 전에 대통령 하던 사람도 5,000 보낸다고 얘기했었어요. 지금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고 뭐 되게 막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별로 안 그래요. 20년 전에 했던 분도 취임 일성이 지수 5,000 보내기였어.
지금 뭐 으쌰으쌰 그냥 서로 속이고 속는 거죠. 예. 아, 높게 보낼 건데, 좋아요. 뭐 이러면서 맞장구 치면서. 근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보면 뭐, 확 올라가면 다 팔고 나갈 사람들 아닙니까? 3,500대였을 때 여러분들이 뭐, 여전히 내게 가격이 안 왔으니까 갖고 있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투자가님들은 사실은 뭐 올라가면 냉정하게 갖고 있나요? 장기 투자해서 10년, 20년 봅시다. 이럴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행이라도 올라오면 아이쿠 이게 웬일이냐라고 해서 나부터도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앉았는데 누가 정신없이 막 3,500, 4,000을 보낼 거냐 참 어려운 이슈입니다. 진짜 누가 보낼 건지 결국은 개인이 보내게 될 건데 그만큼 정말 막 생각지도 않은 뭐 어떤 환상적인 그런 얘기들이 우리를 둘러싸게 될 것인가. 진짜 앞으로 뭐 기대도 하지만 반신반의기도 하고요. 과연 우리는 거기에 이제 속아가지고 3,500, 4,000을 만드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계속 그냥 버틸 수 있는가. 버틴다라는 건 사실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건 환상이고 꿈에 가까우니까 올라갈 때마다 정리해서 내가 뭐 진짜 3,500을 극적으로 갔다고 봅시다.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그냥 그 오버나잇 하는 비중은 뭐 한 50% 이하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저는 뭐 성공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3,500이 되어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높을 때 주식 비중이 제일 높으면 그게 성공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높은 어느 지점에서는 사실 주식이 거의 없어야지 성공한 투자죠. 근데 이제 항상 지수 높았을 때 내가 순간적으로 뭐 비중이 제일 높거나 뭐 레버리지까지 실어놓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어차피 못 팔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내려도 못 판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뭐 지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건 진짜 그냥 신기루적인 계좌 숫자일 뿐이니까 못 파니까 그죠? 내게 아닌 거죠 아직은. 뭐 장기 투자가 맞는데 유리기판 아직 상용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진 생각은 그래요. 지금 하도 뭐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유리기판이 대중화가 될 거냐, 그냥 일부 하이엔드급에만 쓰일 거냐고, 저는 아직은 후자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뭐 엄청난 시장이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요. 유리기판이 뭐 신박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전체 기판을 그야말로 플라스틱 기판을 유리기판으로 다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냐 자신 못하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일부 하두가 나올 때 하루 이틀 가는 거죠. 지금은 뭐 유리기판이 막 대세가 될 것 같고 뭐 마치 전기차가 이제 내연기관 다 몰아내고 대세가 될 것 같으면 전기차가 그렇게 날아갔던 게 이해가 되는데 플라스틱 기판 다 유리기판으로 바꿀 거냐? 한 5년 안에 뭐 유리기판만 나오면 다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뭐 인사이트를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안 그럴 것 같다는 거죠. 자,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 지금 30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7부 순서 또 마저 잘 들어주시고요. 내일 다시 6부 순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내용도 잘 기억하셔가지고 오후나 내일 아침 투자에 또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